자, 오늘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바로 설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거기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보면요. 분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분수 중에 어느 것에 문제는 이거예요. 3분의 1과 7분의 1 어느 것에 곱하여도 자연수가 되는 100 이하의 자연수를 모두 구하라. 이런 말 뜻인데요. 이 말의 이해가 좀 어렵죠? 다시 살펴보면은 3분의 1에다가 어떤 자연수 네모를 곱해서 또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과정이 되는 이 네모에 해당되는 숫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7분의 1에도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또 우리가 약분이 돼서 자연수가 나오는 이 네모에 해당되는 애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3이 지금 3분의 1은 자연수가 아니고 7분의 1도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자연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3도 약분이 가능이 되고 그 다음에 7도 약분이 되는 네모라는 애는 누구를 구하면 되냐면요. 3과 7의 공배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네. 최소 공배수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소 공배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곱하여 라는 가장 작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최소 공배수가 답이겠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자연수가 되기만 하기 때문에 3도 약분이 되고 7도 약분이 되게 하는 자연수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 말은 3과 7의 공배수가 되겠죠. 근데 3과 7은 나누어지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과 7의 공배수는 3과 7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봅니다. 최소 공배수는 나누어지는 수가 없으면 두 수의 곱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지요. 그러면 공배수는 21의 배수가 공배수가 됩니다. 21 곱하기 2는 42, 21 곱하기 3은 63, 21 곱하기 4는 84, 21 곱하기 5 하면은 10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100 이하의 자연수, 100까지 포함되는 100 이하의 자연수에 해당되는 공배수를 모두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21도 되고요. 42, 63, 84까지 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요. 3 곱하기 21 하면 약분하면 7로 자연수로 변화가 되고요. 21을 약분하면 7, 3에서 3으로 자연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네모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과 7의 최소 공배수 또는 3과 7의 공배수 문제로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외워주시고요. 또 두 번째 파트 문제는 뭐가 되냐면요. 7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다음 분수 중에 어느 것을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래요. 가장 작은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밑줄을 쳐봅니다. 가장 작다를 한자어로 말하면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5분의 1에 어느 곳에 곱하여도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라는 거는 자 정리를 해보면 3분의 1에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약분돼서 자연수가 되고 또 5분의 1에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약분해서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3도 약분이 되어야 되고요. 5도 약분이 된다는 거는 3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5의 배수이기도 하는 수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우리가 구하는 문제는 3과 5의 최소 공배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3과 5의 최소 공배수는 3과 5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3과 5를 곱하는 게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 15를 써보세요. 그러면 약분에서 5로 빠지고요. 여기다 15를 써서 계산하면 약분에서 3으로 빠집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이 요지를 알겠으니까 한번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A분의 1과 B분의 1, 아까 말한 3분의 1과 7분의 1을 말하는 거죠. 동시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A와 B에 구해야 할 것은 뭐다? 네, A와 B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첫 줄, 1번에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작은이 아니라 그런 가장 작은이란 말이 안 들어갔을 때는 공배수가 되는 거고요. 가장 작은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곱해야 할 수는
최소 공배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잘 적어서 개념을 노트에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 파트 문제는요. 이겁니다. 분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2파트인데요. 이거는 다음 분수를 어느 것에 곱하여도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이래요. 아, 이건 가장 작은은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가장 작은. 이거는 우리가 한자어로 최소입니다. 아, 그럼 최소가 들어가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4분의 3에서 분수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 형태로 네모분의 세모로 만들어 나왔습니다. 4분의 3의 네모분의 세모를 곱해서 자연수가 되고 또 8분의 3에 곱해서 네모분의 세모를 곱해서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분수입니다. 자, 가장 작은 분수라는 거는 분모는 어떨수록 작을까요? 가장 작은 분수는 분모는 클수록 클수록 작아지고요. 분자는 어떨까요? 분자는 작을수록 우리가 분수는 작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4분의 3에다도 곱하고 8분의 3에다도 곱하기 때문에 세모에 해당되는 거는 4와 8의 약분이 되는 수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분자는 작을수록 우리가 구하려는 요점이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4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8의 배수이기도 한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모는 뭐가 될까요? 네, 그렇죠. 4와 8의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4와 8의 최소 공배수는 4의 배수이기도 하고 8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가장 작은 공배수이기 때문에 분자가 가장 작게 잡힐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답은 가장 작게 잡히려면 분자는 작을수록 분모는 클수록에 해당되는 이 조건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네모를 볼까요? 네모는 3과 네모가 약분이 되어야 하고요. 또 3과 네모가 약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모는 클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3과 3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과 3의 최대 공약수는 3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3분의 4와 8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일까요? 자, 4와 8의 최소 공배수는 자, 그래서 2는 4, 4, 2, 8 해서 3분의 8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자, 두 분수를 분수에 또 분수를 곱해서 가장 작은 분수를 곱해서 자연수를 되게끔 한다. 그런 말이 나오면 그 분수를 써놓고 분모는 분자. 자, 분모랑 약분되는 대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고요. 분자는 자 분모랑 약분이 되기 때문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 잡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잘 봐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보면요. 5번 같은 문제입니다. 자, 5번은요. 20분의 9의 어떤 네모분의 세모 가장 작은 분수를 곱하여 자연수를 만들 것이고요. 14분의 3의 가장 작은 자연수 네모분의 세모를 곱해서 우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세모는 얼마를 만들면 좋고 네모는 얼마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답이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모는 약분되는 대상이 20과 14입니다. 그러면 세모는 분자이기 때문에 가장 작을수록 좋다고 했죠. 그러면 20과 14의 가장 작은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20과 14의 뭘 구하면 될까요? 네,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내면은요. 자, 분자는 가장 작을수록 분모는 클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분모는 최대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면 9와 3에 뭘 구해야 될까요? 최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9와 3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로따로 구하게 되면요. 그러면 세모를 한번 구해볼까요? 세모는 20과 1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10 곱하기 7 그래서 14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모는
9와 3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최대 공약수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답은 3분의 140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잘 익혀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들어가면 자, 이제는요. 아까는 A분의 1, B분의 1의 동시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A와 B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된다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죠. 이번에는 B분의 A와 B분의 C의 동시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곱해야 되냐면 A와 C는 분모에다가 써서 A, C의 최대 공약수, 자 B와 D는 자 분자랑 약분이 되기 때문에 B와 D의 최소 공배를 써주게 되면 항상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수의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이 개념을 이걸 공식으로 이해를 하고 또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잘 하셨고요. 그 다음 파트는 C단계인데요. C파트인데 C단계가 아니라 C파트입니다. 자,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문자로 어떤 두 수를 쓰고요. 자, 최대 공약수를 G로 쓰고요. 이 대문자와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진 약수를 A라 쓰고 또 B를 G로 나누었을 때 약수를 B라고 할게요. 그럼 A라는 애는 어떻게 될까요? G와 A를 곱한 값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B라는 애는 G와 B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세로와 가로를 곱한 값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G가 여기 있고 A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이 원리를 숫자로 하지 않고 문자로 해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 두 수를 한번 곱해 보았어요. 근데 두 수는 A가 GA였고요. G 곱하기 A였고 B가 G 곱하기 B였어요. 그러면 자, 한번 자리를 바꿔볼게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G와 GAB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L이라고 그랬죠? 이 원리가 나온다는 거죠.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라는 공식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곱은 L과 G의 곱과 같더라.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요.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최소 공배수와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곱과 같더라 라는 공식으로 하나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을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볼게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3이고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10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하게 되면은 두 수의 곱이 나옵니다. 두 수의 곱이 나오죠? 그래서 두 수의 곱이 바로 이 숫자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은 두 수의 곱입니다. 그래서 36이 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잡히고요.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이 384입니다. 그러면 이 384는 최대 공약수 8과 최소 공배수 모르는 L, 이 최소 공배수 L이라고 했죠. 이거의 곱과 같다고 배웠죠. 네, 다시 돌아가서 두 수의 곱이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곱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풀까요? 네, 384에서 8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럼 4, 8에 32, 8, 8에 64.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48이 되기도 하죠. 이것도 하나 해볼까요? 두 수의 곱이 144고 최대 공약수가 6이고 최소 공배수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 잡아서 최소 공배수는 144에서 6을 나누게 됩니다. 6, 4, 24.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4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씩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D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12와 A의 최대 공약수가 4이고 요거는 좀 다른 문제니까 써볼게요. 12와 A의 최대 공약수가 4이고 요거는 원래는 소인수 분해지만 최대 공약수 파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성수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가 24래요. 그럼 나눌 수 있는 건 3이고 여기는 또 나눴으니까 소문자로 쓸게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라는 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A에서 24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A는 24가 되고 그럼 A는 24 나누기 12 하면 2가 되겠죠. 그럼 A가 2면은
A는 뭐가 될까요? 얘가 지금 2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A라는 애는 4와 2를 곱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런 파트도 있습니다. 5번. 두 A, B의 최대 공약수가 5이래요. 자, A하고 B를 쓰고 최대 공약수가 5고요. 뭐 나누는 수가 모르니까 이렇게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공배수가 1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A 곱하기 B가 15가 잡히겠죠? 그러면 A 곱하기 B는 15에서 5를 나눈 3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A와 B의 합을 구하래요. 우리가 곱해서 3이 되는 수는 그리 많지가 않죠. A가 1일 때, B가 3일 때, 또는 A가 3일 때, B가 1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자,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A를 1로 놓고 B를 3으로 놓는다면 A는 뭐가 될까요? 자, A는 최대 공약수와 이 나눈 수의 곱이 되니까 5가 되고, B는 최대 공약수와 나눈 수의 곱인 15가 됩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A가 1이고 B가 3일 때를 예를 들어서 지금 풀어보았죠. 그러면 이번은 A가 3이고 B가 1일 때, A가 3이고 B가 1일 때도 우리가 두 곱이 3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A는 5 곱하기 3인 15, B는 5 곱하기 1인 5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A와 B의 합입니다. 이 두 개의 합이 얼마죠? 20이죠.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20이죠. 답은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다시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겁니다. 자, 큰 수 두 개를 최대 공약수로 나눴을 때 그 나눈 몫을 소문자 A와 B로 했을 때 밑에는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설화하고요. 특징은 라지 A는 G 곱하기 소문자 A가 되고요. 라지 B는 G 곱하기 소문자 B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한 결과 A는 G 곱하기 A가 되고 B는 G 곱하기 B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소 공배수는 G 곱하기 A 곱하기 B죠? 예, 최소 공배수는 G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두 수를 곱해 보았어요. 근데 A 대신에 G 곱하기 A를 쓴 거고요. B 대신에 G 곱하기 B를 썼어요. 그런데 G는 남겨놓고 GAB라는 애가 최소 공배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두 수의 곱은 자, 두 수의 곱 A와 B의 곱은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문제는 그 문제에 단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또는 가능한 많은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가장 큰, 가장 큰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는 최대 공약수 묻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콜릿 20개와 사탕 12개를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 그러면 몇 개씩 주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는 20과 1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자, 최소 공배수 문제는 가장 작은 최소, 가능한 작은, 작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하고 또 다르죠. 그 다음에 시간 문제로 처음으로 동시에 돌아가는 버스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최소 공배수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거 볼까요? 가로 세로에 6cm, 8cm를 붙여서 그럼 6과 8의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6과 8의 최소 공배수이구나 라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이거는 21과 14의 가능한 많은 학생에게 나눠주려면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그러면 최대 공약수죠. 21과 1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을까요? 자, 7명에게 가능한 많이 나눠줄 수 있다. 그때 자, 초콜릿은 3개씩 줘야 되고 사탕은 2개씩 줘야 된다.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자, 가장 작은, 가능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자, 붙여서 그러면 10과 15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가능한 작은,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구할까요?
예, 한 변의 길이는 30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동시에 시간이 나오고 동시에 나오면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러면 자 12와 1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60입니다. 그럼 답은 60이냐? 그게 아니죠. 60분 간격으로 동시에 출발하니까 오전 6시에서 60분 후 그럼 몇 시가 될까요? 그럼 오전 7시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럼 마지막 시험에 기출 나왔던 문제를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두 수의 곱이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고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3이고 최소 공배수는 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지? 이거잖아요. A 곱하기 B는 자 최대 공약수 G와 최소 공배수 L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공식을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할까요? 2가 3개인데 2가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네모는 2가 2개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3이 3개인데 3이 하나 있으니까 3은 2개만 필요하고요. 그리고 5가 없으니까 얘는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똑같이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거기서 최소 공배수를 얼마를 곱해서 이 수가 나오느냐. 이 공식은 A 곱하기 B는 G 곱하기 L이라는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네모는 2의 세제곱이 2가 하나 있으니까 2의 2제곱만 필요하고요. 3의 제곱인데 3의 4제곱입니다. 그럼 3이 2개 필요하고요. 5는 하나 있는데 5가 2개 있죠? 그러면 5가 하나가 추가가 돼서 왼쪽과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가장 가능한 큰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종이의 수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큰 정사각형의 길이가 아니라 개수입니다. 요거 조심해야겠죠? 그러면 일단 45와 24의 최대 공약수 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나눠지죠? 그러면 자 3cm인 정사각형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 몇 개가 채워지냐고 문제죠? 근데 밑에가 나와 있는 얘가 개수가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로가 15고 세로가 24 아니죠. 가로가 45고 세로가 24입니다. 그러면 가로는 몇 등분? 15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고요. 세로는 정사각형이 8등분으로 나누어진 거죠. 거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개수입니다. 자, 만들어지는 종이의 수 하면요. 그 가로의 등분과 세로의 등분을 곱하면 정사각형 3cm인 정사각형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이건 여러분이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 이것도 색종이의 수네요. 이거 조심해야겠죠? 앞이랑 똑같네요. 그러면 일단 가장 큰이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할게요. 그 가장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최대 공약수가 될 겁니다. 근데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밑에 있는 니은자의 곱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되죠? 1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cm인 정사각형을 이 안에다 채우는 건데 몇 개가 채워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얘가 40이라 하고 얘가 50이라 할게요. 안 맞지만 그럼 10cm는 몇 등분 되죠? 4등분 되겠죠. 50cm는 5등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 색종이가 몇 개 나올까요? 그렇죠. 아까 말한 이 4와 5를 곱하면 이 색종이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럼 얼마가 되겠죠? 20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조금 문제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정사각형을 만든대요. 네, 최소 공배수 문제가 되겠죠. 가장 작은 정사각형 최소 공배수 구해볼까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변이 30cm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그래서 9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문제. 이것도 상자의 개수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가로 세로 높이입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에 자, 가장 작은이에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 문제입니다. 8, 12, 6. 자, 해볼게요. 2, 2, 4, 8, 2, 6에 12, 2, 3은. 자, 3개짜리 공통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때는 2개만이라도 하랬죠? 자, 또 2개가 3이 되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뭐가 될까요? 자, 니은자를 곱해볼게요. 2 곱하기 2, 4, 4, 3, 12, 12 곱하기 2.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24가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24인 이런 정육면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거를 이제 쌓아서 만들 건데 몇 개 만들어지느냐? 그럼 각각을 나눠주면 됩니다. 어떻게? 24 나누기 8, 24 나누기 12, 24 나누기 6 하면은 각각의 등분된 개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풀게 되면은 자, 24cm인 정육면체를 연습히 그려보겠습니다. 24, 24, 24인 정육면체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거기 안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이 조그만 이 정육면체 이게 몇 개 들어가냐는 소리예요. 그런데 정육면체 자 실제 거기에서는 8cm가 나왔기 때문에 24를 8로 나눠주고요. 여기는 세로가 12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12로 나누고요. 높이는 6cm이기 때문에 여기다 6을 나눠서 각각 등분이 몇 개가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럼 여기는 3등분, 여기는 2등분, 여기는 4등분이 되겠죠? 각각의 등분을 곱한 게 이게 상자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6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